안녕하세요. 재단법인 기지 이유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양희정 작가입니다. 양희정 작가는 양양피아노라는 본인의 브랜드로도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명이나 가명이 아닌 브랜드를 가진 작곡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아직 일상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양희정 작가는 본인의 반주 영상을 촬영을 해서 SNS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이주 여성들을 돕는다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반주 여행을 기획한다거나 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양희정 작가는 최근에 본인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대학가요제 때 저는 건반 주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곡을 쓴 오빠 따로 있었고, 파티캐츠라고 16명의 대규모 팀이었어요. 지금의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컬 8명이 악기 8명, 대규모였고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했던 케이스였는데 노 터닝 백. 안녕하세요. 저는 곡 쓰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양희정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친 거는 어렸을 때부터이기는 한데, 엄마가 피아노가 선생님이셔가지고 가까이서 접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막 배워서 치진 않았고 그냥 좋았던 멜로디를 막 기억해서 혼자 피아노 앞에 쳤던 기억은 나요. 말도 안 되는 걸 쳤겠지만 그러다가 20살의 레슨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짧은 6개월 정도의 레슨을 받고 음대에 진학하게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피아노를 치던 친구들이 많은 곳이 실용음악과이다 보니까 나는 기초가 없어, 이런 약간 피해의식의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종교적인 건데 괜찮나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악보를 볼 수 있으면 누구나 교회 반주자의 제안을 받아요. 너 피아노 칠 줄 아네? 반주해볼래? 반주를 하다가 답답한 거예요. 저 언니처럼 멋있게 치고 싶은데 왜 난 이게 안 되지? 막 이 한계를 만나면서 잘하고 싶어, 잘 치고 싶어 라는 욕심에 사실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잘 못했던 시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요거 이렇게 싹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양양피아노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름이 왜 양양피아노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름이 양씨다 보니까 그때 별명이 양양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누구 양양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때 한창 또 쇼트트랙 양양 AB가 나오던 시절이라서 모두가 제 이름을 양양으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나는 음악을 내면 양양으로 해야지, 예술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자기 작품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미디어를 기록해 놨다가 다시 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연주할 때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자세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한 20분 정도를 풀로 찍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배 라이브 실황이라고 하면 건반은 손만 싹 이렇게 지나가고 다 싱어, 이런 것만 보이던 시절이라 실제로 그 반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음악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즘처럼 막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이게 내 정보고 내 밥줄이기 때문에 절대 공유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보면서 좋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할 때는 몰랐지만 떨어져서 보니까 좋은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막 좋아요가 3,000개가 넘어왔어요. 그때 이 영상 계속 찍을 거면 우리도 좀 같이 보여달라. 사실 그 실용음악가의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약간 무너뜨리는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연주하는 걸 다 보여준다는 건 레슨비를 안 받고 레슨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어렵게 음악을 했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값없이 받은 무언가가 있으니 그럼 나도 나눠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요즘은 다 너나 할 거 없이 너무 다 오픈하시고 내 것 좀 봐주세요 하는 시대다 보니까 시대를 앞서갔다 정도로 지금의 이 양희정 작곡 앨범을 낼 수 있게 해줬던 되게 좋은 베이스였죠. 양양피아노가. 양희정이란 사람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였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저를 되게 윤택하게 만들었던 양양피아노는 되게 좋은 친구예요, 저한테는.
양양 피아노를 제가 그냥 혼자 하면서 영상을 시작할 때 블랙 화면에서 영상이 시작하고 블랙 화면으로 끝나니까 뭐가 좀 부자연스럽다. 양양 피아노를 로고로 만들면 어때? 라는 제안을 받았고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할 일 아니에요 했고 그때 한 10,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막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는데 그 미디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양희정이 피아노 치는 것보다 얼굴에 너무 많은 댓글이 있었어요. 외모에 관한 평가에 대한 댓글이 많아서 약간 그걸 더 약간 배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력으로 승부하겠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양양 피아노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건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되게 좋은 통로였던 것 같아요. 디자인 해주신 분한테 지금도 되게 감사하고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어요. 빨간 색깔 노드 건반이었는데 그 악기를 처음 샀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양양 피아노 되더니 돈 많이 벌었나 봐. 집이 어려워가지고 악기를 누가 사준 게 아니라 적금을 한 달에 5만 원씩 부어가지고 샀는데 오래 모았어요. 많이 번 게 아니라 오래 모았고 그래서 그 빨간 건반에 대한 약간 제가 나한테 상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가지고 그 건반이 상징이 됐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고 되게 귀여운 로고죠 사실. 요 빨간 피아노는 그 이태리 악기예요. 제가 그 사고 싶었던 그 악기가 아니고 첫 번째 앨범이에요. 제가 소개할 때 다름 속의 하모니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양희정 작곡집 뭐 이렇게 하는데 앨범 타이틀이 나란히 걷다예요.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전 사실 효율과 능률과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란히 걷는 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달려가야 되고 거기에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야 돼 참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내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늘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혼자 피아노를 칠 때 밥을 사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책 사서 읽어 상품권 준 사람이 있었고 괜찮아? 그냥 걱정돼서 전화했어. 그때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지나고 봤더니 내가 걷는 그 느린 발걸음에 맞춰서 같이 걸어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구나 라는 약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머리로 깨닫고 몸으로 체득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른데 너무 평균치에 맞춰서 제가 거기에 끼워 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악기도 그 기타 줄도 미라레 솔심이 다 다른 음을 튜닝을 해야 그 안에서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린 다 미를 튜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음을 내면 조화가 아니라 그건 통일인 거니까 그럼 이 다른 것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내가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나와 정말 다른 삶의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혹은 삶을 살고 있는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선택되지 않아서 행복을 빼앗긴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하모니를 제가 곡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제 앨범은 9곡이 들어있고 제가 비영리 단체를 하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인 뭐 밴드를 또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연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회가 매달 주제가 있어요. 5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느낀 바를 곡으로 써야지 해서 사실 그 음악회를 하면서 쓴 곡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꽃꽃 같은 것도 주제가 꽃이었어요. 그 주제를 받고 느꼈던 게 꽃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돌 친구들도 한창 예쁜 걸 꽃다운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꼭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 거든요. 네. 내주시는 주제에 반대되는 걸 계속 썼어요. 제가 사실은 나는 이미 꽃인데 내가 향기가 나는데 왜 내가 계속 꽃이 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성경에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데 무화과가 사실 꽃이 없어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없을 무의 꽃화자인데 꽃이라는 건 그 화려함을 통해서 자신을 번식하는 일을 하는데 그 무화과 열매 자체가 꽃의 역할을 한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잎사귀를 만들어서 막 자기를 가렸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거든요. 나는 살면서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좀 가려줄 수 있고 꽃의 모양은 아니어도 이미 꽃이라고 난 얘기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너 안에 이미 향기가 난다.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노래를 썼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번 인터뷰도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다음 편으로 이어갈게요.